전두환의 하나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군홧발로 짓밟은 신군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민간인이 주무른 국정농단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쌓아올린 국격이고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며 어떻게 만들어낸 우리의 공동체인가? 민심의 분노는 계엄군의 총칼로 억누를 수 없습니다. 이제 책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사위 고유 법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참혹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민의 전당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민국 계엄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계엄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총뿌리를 들이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며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파기하고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막았고 야투경을 쓴 중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의사당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하려는 등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좌절됐지만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시민들이 지켜냈습니다. 국회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비상계엄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심각한 실정법 위반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계엄군 사령관의 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김어준 방송국을 장악해 22대 총선을 선거 부정으로 몰아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해 국회 자체를 부정하고 박살내려 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의 집권 강화, 집권 연장을 꾀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사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또한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므로 비상계엄의 전제 조건부터 헌법 위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또한 형법 내란죄 제91조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형법 91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헌법과 내란죄를 위반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국헌문란 내란죄는 사형 내지 무기까지 그 죄값이 무겁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피로써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을 그 어떤 무도한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다면 국민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중항쟁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윤석열 정권은 새겨듣기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요. 윤석열은 지금 제가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윤석열은 지금 2판 4판으로 나올 것입니다. 제가 검사 윤석열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2차 계엄이 매우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모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선관위 점령해서 22대 국회 선거를 불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야당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국회를 해산시켜 자기 뜻에 맞는 국회를 재편하려고 했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했습니다. 내란이 무엇인가 하면 국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저런 폭동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란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 못 하신다고 여기 나와 계시는 이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비겁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것은 내란입니다. 창문을 깨고 국회를 진입하려고 하는 저것은 폭동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윤석열 긴급 발표 시작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4분 뒤인 27분입니다. 계엄 발표 3분 뒤에 사복 차림 방첩사 요원들은 선관위를 진입했습니다. 선관위는 비상계엄 대상이 아니에요. 정보보호단 소속 방첩사 예하부대 핵심 조직 IT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요원들이 선관위를 점거했고 그 뒤에 297명 국회에 온 것보다 더 많이 갔어요. 특전사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계엄 발령 이전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계엄 사령관이 아니라 중앙고 출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별도 라인 지시로 이들을 선관위에 배치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조에도 여인형의 방첩부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 280명이 국회를 점거 침투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사전 모의해서 방첩사 요원들을 선관위와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 총선을 무력시키고 지난 총선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무력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던 국회 해산 작전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목전에 다가오자 감옥에 가기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참혹했던 문제들을 번번이 좌절시켰던 야당과 언론, 노동자, 시민, 의사들까지 자신이 불편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윤석열 이 내란의 정범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모의했던 김용현, 이상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박성재, 김영호, 조태열, 송미령, 최상목, 조규형, 오용주 모두 내란의 정범들입니다. 윤석열과 모의하고 실행했던 여인형, 박종근, 이진우 군인들은 모두 형량이 총살밖에 없는 국가반란 정범들입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면서 계엄군이 출동한 것을 방기했던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국가반란, 군사반란의 정범들입니다. 이 대상 범죄들은 총살형밖에 없습니다. 헌법기관을 통제하고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던 조지호, 김봉식, 오부명, 주진우, 박현수 등도 내란의 정범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부르지만 나머지는 내란의 동조자, 부역자, 증인으로 그 얘기는 아까 하셨어요. 네.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법무부 장관이시고 대통령의 법무참모이십니다. 위법한 계엄에 대해서 법무참모로서 반드시 자문하시고 조언하시고 잘못된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있는 이유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만일에 지금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그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위법한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은 역사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검찰청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관님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군사 관계자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엄 문건 작성 관련해서 수사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죠?
서울 동부지검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밖에 있어서 자세하게 어떻게 당시에 구성된지 잘 모릅니다. 군대 관계자들, 군 검찰 등 관련자들이 그 수사본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군사 반란이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이 내란죄는 검찰이 내란죄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은 직권남용밖에 수사를 못해요.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이 수사를 같이 해야 되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군 관계자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 군사 반란, 총살형밖에 없는 군사 반란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의 지휘도 없이 민간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군대를 동원하고 이 국회에 침탈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장관님, 이 특별수사본부가 빨리 조속하게 구성이 돼서 대통령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이 내란의 정범들을 모두 긴급 체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책임을 지도록, 그래서 처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저 만드신 저 표에 의하면 제가 정범이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해서 수사에 필요한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런 내란의 정범이라든지 저런 표현은 의원님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제 안가 회동에서 제2차 계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박근혜 탄핵 시에 기무부대가 작성한 대비대획 세부계 자료,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본 적 있습니다. 본 적이 있죠? 네. 여기에 국회의원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관련된 사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 해제권 직전상정 원천 차단,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이 내용이 버젓이 지침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 봤다 그러면서 지금 계엄사령관 스스로 280명 투입됐다라고 자인했지 않습니까? 그 280명의 임무가 도대체 뭡니까? 예, 그것을 임무가 뭡니까? 임무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한 280명 나중에 얘기하세요. 근데 왜 국회에 들어왔어요? 헬기를 타고 담장을 넘어서 왜 들어왔냐고요, 국회에. 그걸 몰라요? 말하면은 내란죄를 걸릴까 봐 그런 거죠. 국회나 정당의 권한은 계엄으로도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려돼가지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왜 국회는 280명 보내놓고 선관위는 왜 더 많은 병력과 경찰까지 포함해서 500명을 파견했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예, 파견할 때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280명 정도 적힌 걸로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휘소는 어디에 차렸습니까? 합참 지하에 그렇습니다. 거기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합참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예, 합참 지휘통제실 오신 적이 있습니다. 계엄 상황.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못합니까? 다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계엄 상황에서 방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엄 상황실 없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직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엄 상황 전에. 계엄 상황 전에 계엄 상황 전에는 계엄 상황실조차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방첩사의 체포자 100명을 방첩수사단 차출해가지고 280명 외에 국회 내 체포조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제보입니다. 이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체포조를 국회에 또 투입시켰습니까? 여인영입니까? 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방첩사령관이 자의적으로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사이버 보안실 예하 정보보호단의 선관위에 파견했습니다. 또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실입니까? 예, 투입한 사실은 모릅니다. 이거는 또 누가 했습니까? 예측이 누구로 예측이 됩니까? 그 부분은 또 진짜 모르겠습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해 주십시오. 장관 대리님, 예, 저의 질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 확인 범위에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계엄사령관, 국회 상황에 대해서 TV를 보면서 인식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TV에 봤습니다. TV를 보면서 그 TV 과정에 경찰들이 창문을 깨고 또 국회에 진입해가지고 보좌진들과 소화기를 뿌리는 보좌진과 대치한 상황도 보셨죠? 예, 시점은 정확히 그러면서 본인이 명령하지 않는 왜 군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지 의문점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상 파악을 했습니까? 예, 그, 여기 누가 지시해서 저기 가 있는 거야? 이렇게 화를 냈습니까?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포고령을 받고 그 포고령이 적법한지 의문이 들었는데 그런 불법한 포고령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항명할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군인은 모든 명령에 그 불법적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대답하세요. 예, 명령이 내려왔을 때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저는 인식하였고 그 명령에는 군인으로서 정확하게 절차를 준수해서 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병력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계엄과의 건의를 받아서 보고문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장관은 누가 작성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보고문 원문을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 원문 제출하겠습니다. 네, 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득 의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